우리의 신념과 의지 단결로서 우리들 자신의 생명과 생활, 미래를 지켜내자. 최대 비상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고도의 긴장성과 전 사회적인 자각적 일치성을 견지하자.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상 설비와 각종 부분품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데 맞게 송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최대로 각성분발하여 중요 대상 설비 생산을 더욱 잡아들고 있습니다. 전류, 금속, 화학공업 부문들이 정비 보강에 필요한 각종 대상 설비 생산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농사에 절실히 필요한 용농 부속품들을 일정에 앞세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성지구 1만 세대 산업지 건설과 윤포 온실농장 건설장들에 보내줘야 할 설비 생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에서는 국가적으로 취해지는 방역 조치들을 모든 공장들에 제때 정확히 알려주어 지금과 같은 불리한 속에서도 생산 계획을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집행하도록 일별로 따져가면서 장악과 지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룡성기계윤합기업소에서는 교차 생산 조직을 짜고들어서 공정 간, 기대 간 맞물림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하여 협동품들을 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기, 송풍기를 비롯해서 각종 설비 부속품 생산을 일정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중기계윤합기업소의 노동계급도 방역 사업에서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발휘하면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서 대상 설비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합기업소에서는 국가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데 맞게 모든 단위들에서 방역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노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지 일꾼들이 기술 공정 파악을 깊이 한 데 기초해서 생산 공정 간 이행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제품 생산을 기술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대별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교대별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지구 장비들을 창안 도입하면서 생산물의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남 탄광기계윤합기업소에서는 각종 대상 설비 생산을 위한 기술 준비를 짧은 기간에 끝낸 데 이어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오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316 전선정합공장에서는 객관적 조건이 불리할수록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사원화를 단위 발전의 중심거리로 확고히 틀어지고 자체의 기술 역량에 의거해서 각종 전선유 생산에서 지표별 계획을 검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비상방역 상황 속에서도 인민경제의 주체와 실현과 정비 보강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기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각종 기계 설비 및 부분품 생산에서는 연일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쌀로서 당을 받들고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요리안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군타하고 있습니다. 곽산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게 질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습니다. 이 지난해 11월부터 뚜락도르 수리와 모내기 기계 수리에 들어갔는데 이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하다 나니까 군이 이렇게 모내기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봄철에 낙감함이 기온 차이가 심하고
가물이 지속되었지만 이에 맞게 우리 판관리공들이 책임성과 여파를 높이도록 해서 정말 실한모를 키워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나섰기 때문에 모내기를 최적게 질적으로 와닥닥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원래 셉니다. 때문에 넘뼈 모사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초기 생육에 좀 불리합니다. 우리는 이에 맞게 모사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송장 촉진제 분무를 과학실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송장 촉진제를 10여 넣어서 한 방울이 물도 새지 않게 해서 필요한 영양분소들이 그대로 보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 성과로 빛낼 인류 많고 떨쳐 나선 사리본시 종방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은 모내는 기계의 가동률을 지난해보다 1.2배 더 높였습니다. 여기에 현장 이동 수리소까지 배합해서 순간도 모내는 기계를 멈춤이 없이 현재까지 만가동 만발을 걸고 있습니다. 모내기의 질 보장을 위해서 썰어치기를 일주일간 선행하면서도 물매를 1 내지 2cm 고루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내기가 작업반 일정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데 이 속도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내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은파군 강한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모내기를 힘있게 다붙이고 있습니다. 운농장 토양은 보다시피 해하송 충족시 모래맹론입니다. 이 토양 조건에서는 모를 빨리 본달에 5월 말까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모를 내서 아지를 누린 것이 알곡중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이동수리소를 모든 작업반들의 분산 배치해서 현지에서 수리 자체감으로써 모내는 기계인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농장 자체로 번홍도 후민산 비료와 히토르 밀양원소 비료 생산 기지를 꾸렸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비료를 가지고 입도 비료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뿌리의 활성이 좋아지고 모가 튼튼해지고 쓰여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아닙니다. 평송시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고도의 비상방역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삼룡 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과학적인 변모 기르기 방법을 받아들여 튼튼한 변모를 키운 데 맞게 노력 조직을 짜고 들어서 매일 모내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쏘리치기를 확고히 선행시키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모내기의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 28일 18시부터 29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5월 28일 18시부터 5월 29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 수는 10만 710여 명으로서 그 전날에 비해 1만 121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9만 8292여 명이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5월 29일 18시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 유혈자 총 수는 354만 9,590여 명입니다. 그중에 94.687%에 해당한 336만 992여 명이 완쾌되고 5.311%에 해당한 18만 8,532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총수는 70명으로서 치명률이 0.002%입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이행한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9일까지의 유혈자 수와 치료 중 환자 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데 의하면 유혈자 발생 수는 지난 5월 12일에 1만 8천여 명이었던 것이 3일 동안 급증하여 지난 15일에 39만 2,920여 명으로 늘어났다가 점차 감소하여 29일에는 10만 71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염병 전파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 군원을 없애는 데서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소독사업입니다. 병원성 미생물을 소멸하는 소독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사업 공간과 작업 공간, 생활 공간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소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객 운수수단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화하고 생활 오수와 오물에 대한 소독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감염자나 우진자들이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병동과 병원들에서 오수나 오물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여 밖으로 소독되지 않은 물질이 새어나오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과 주민정보원들은 소독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게 되면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소독사업을 엄격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열제는 실질적으로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해열시키면서 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혈압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떨어지는데 그건 많이 탈수가 많을 때 떨어진 거고 일반적으로 혈압이 더 동요해서 올라가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원래는 혈압이 정상이던 사람 또는 저혈압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예민해지니까 머리 아픔, 어지러움, 메스꺼움, 토하기 그런 증상들이 더욱더 심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심하게 계속 나타난다면 진정제, 디아제팜과 같은 진정제를 써줍니다. 맥박이 빨라지면서 나타나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테놀롤이나 메토프롤롤, 그 다음에 인데렐과 같은 이런 약물들을 써주는데 그 용량은 어디까지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해 주는데 대수님은 흔히 쓰는 양으로 쓰지 말고 적은 양으로부터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늙은이들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신부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꼭 니뇨제를 쓰는데 니뇨제 쓸 때 어떤 약물을 얼마만큼 용량을 결정할 것인가는 전문가 상담에 기초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열, 그다음에 숨차기, 그다음에 가슴 아픔 이에 대해서 그저 좀 더 항생요법하고 해열제, 탈감작요법을 하루 이틀 병이 났어도 조금 써야 되겠는데 저게 그저 간이 나빠질까봐 끊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쯤 하면 됐다고 되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 기관지원 폐렴으로 넘어간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고령자들, 그저 60대 이상부터 80대의 고령자들 속에서 폐렴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강조할 것은 호르몬제를 좀 선생의 지시하에 책임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가볍게 하루 이틀 정도 10 내지 20mg 정도 쓰면 좋겠는데 어떤 환자들은 덱사메타존이 전론이 한 1개월 용량인데 그거를 3일 정도 쓰고 4일 정도 쓰고 오히려 더 합병증을 처리한 환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면역력을 떨굽니다. 과잉 용량에서는. 그런 환자들 속에서 치사율이 높고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꼭 호르몬제를 마구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초질병이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고령자들 여기에 주의를 많이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흡기치를 하면서 자기 기초질병을 잘 치료,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앓고 난 뒤에 후유증으로 인해서 솔사증에 의한 탈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산 닌게르나 포도당과 같은 수액제제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수액제제도 중요하지만 경구 수액으로도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솔사를 하면 사람들이 몸 안에서 나트륨과 칼슘, 칼륨과 같은 존해질이 많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경구수액에 나트륨과 칼슘과 같은 존해질이 풍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구수액을 이용하면 탈수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경구수액을 손쉽게 만들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 1리터에 소금 3.5g, 사탕 49g, 소다 2.5g을 함께 넣으면 경구수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요즘 전염병 발생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 시에서는 매진 막바지 마지막 한지까지 정말 건병 검진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병 검진 역량을 더욱 보강하고 그들이 취약한 자기 담당 간내를 계속 덜면서 유혈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있고, 일단 유혈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 기동 방역조, 신속 진단 치료조가 긴급 출동해서 유혈자들을 해당 격리 장소에 격리시키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인 치료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5억 3,152만여 명, 사망자 수는 631만 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5월 28일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감염자 수는 2억 4,289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85만 8,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륙별 감염자 수를 분석해보면 유럽에서 1억 845만여 명으로서 제일 많으며 이것은 올해에 들어와 세계적으로 발생한 총 감염자 수의 44.6%,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7,077만여 명, 북아메리카에서 3,543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 역시 유럽이 31만여 명으로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북아메리카에서 22만여 명, 아시아에서 1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대보건 위기를 초래한 악성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나도 환자들의 위장관에 바이러스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많은 환자들이 오랜 기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흔적은 중증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경증 환자들 속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위장관은 바이러스 저장 원천들 중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에스파냐의 북부에 위치한 어느 한 생물연료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는 연료 탕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는데 2명이 목숨을 잃고 주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최근 케냐에서 바다 거북이 마리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양을 접하고 있는 이 나라에는 붉은 바다 거북이와 가죽 거북이를 비롯한 여러 종의 바다 거북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바다에서의 상업 활동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거북이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비법적인 거북이 잡이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현재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을 보면 4mm로서 적은 양이었습니다.
지금 가물이 지속되고 있는 황해남도에서 오늘 비가 내렸지만 주요 보일 지역들인 윤백볼에서는 0.01mm, 재령볼에서는 1.3mm로서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6월 초까지도 이 지역들에서 강수량은 적어서 가물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 충북이남 지역에서 가물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서 밀, 벌이,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밀벌이 포전들에서 최대한 토양물기 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생육 강화제들을 한 주일 간격으로 입토비료로 주어서 천할 질량을 누리는 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한 강냉이 농사에서는 심한 가물과 좋은 현상으로 해서 빈 포기가 생기고 초기 생육이 떨어졌기 때문에 버식을 빨리 하고 초기 생육을 축켜 세우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함경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함경북도, 량강도, 라손시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 함경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라손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3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황주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1일에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손시에서 비가 내리고 서해안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과 3일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받아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